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산업안전기사 실기 필답형 기출문제 중심의 실전문제 13 1회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 사업을 두 가지 쓰시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 사업을 쓰는 문제입니다.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은 토사석 광업, 1차 금속 제조업, 선박 보트 제조업, 금속 가공 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 목재 나무 제품 제조업, 자동차 트레일러 제조업, 화학물질 화학 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업은 총 공사금액이 20억 원 이상일 때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 하인리히의 재해손실비용 평가 방식에 따르면 총 재해손실비용을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할 때 그 비율을 쓰시오. 직접비와 간접비의 비율을 쓰는 문제입니다. 직접비와 간접비의 비율은 1대4. 안전교육 방법 중 강의법의 주요 특징에 대하여 장단점을 포함하여 4가지 쓰시오. 강의법의 장단점을 쓰는 문제입니다. 내용을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다수를 대상으로 동시에 교육할 수 있다. 제시하는 데 유리하다. 요점을 파악하는 데 효율적이다. 학습 강도를 조절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 5가지가 강의법의 장점 4가지와 단점 1가지입니다. 60풋 램버트의 강도를 요구하는 시각 표시 장치의 반사율이 75%일 때 필요한 소요 조명을 구하시오. 소요 조명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소요 조명은 반사율분의 광발산도 곱하기 100으로 계산합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공식에 대입하면 시각 표시 장치의 반사율이 75%일 때 75분의 60푼 램버트의 강도니까 60 곱하기 100 계산하면 80푸캔들. 정답은 소요조명은 80푸캔들. 다음은 자율검사 프로그램의 유효기간에 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기간을 쓰시오. 자율검사 프로그램의 유효기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해, 이염기계 등의 안전성능검사를 실시할 때 자율검사 프로그램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발생 확률이 각각 0.05와 0.08인 두 결함 사상이 A&D 조합으로 연결된 시스템을 FTA로 분석하였을 때 이 시스템의 신뢰도를 구하시오. 시스템의 신뢰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신뢰도는 1 불신뢰도로 계산합니다. 두 개의 결함 사상이 AND 조합으로 불신뢰도 T는 A 사상과 B 사상의 AND 게이트이므로 불신뢰도는 A 곱하기 B로 구하죠. 주어진 조건을 공식에 대입하면 A의 발생 확률은 0.05, 0.05 곱하기 B의 발생 확률은 0.08, 0.08 계산하면 0.004. 신뢰도는 1 불신뢰도 0.004 계산하면 0.996. 정답은 시스템의 신뢰도는 0.996. 다음 목재 가공용 기계에 사용되는 방호장치의 종류를 각각 쓰시오. 방호장치의 종류를 쓰는 문제입니다. 둥근 톱기계는 톱날 접촉 예방장치, 띠톱기계, 못대기 기계, 수동식 대패기계는 날 접촉 예방장치이니 둥근 톱기계와 구분하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동력을 이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리프트의 종류를 3가지 쓰시오.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리프트의 종류를 쓰는 문제입니다. 건설작업용, 차량 정비용, 이삿짐 운반용, 일반 작업용, 간이 리프트 이 5종류가 주로 화물을 운반하거나 자동차용 리프트처럼 특정 작업을 하는데 사용됩니다. 저항값이 0.1 오민 도체에 10A의 전류가 1분간 흘렀을 때 발생하는 열량을 계산하면 몇 칼로리인지 구하시오. 발생하는 열량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열량 Q는 0.24 곱하기 전류 I의 제곱 곱하기 저항 R의 제곱 곱하기 시간 T로 계산하지요. 주어진 조건을 공식에 대입해 보면 0.24 곱하기 도체에 10A의 전류가 1분간 흘렀으니까 10의 제곱 곱하기 저항값이 0.1옴 0.1 곱하기 1분간 흘렀으니까 1분간은 60초이므로 60 계산하면 144 칼로리. 정답은 열량은 144 칼로리. 위험물 중에서 인화성 액체의 종류를 3가지 쓰시오. 인화성 액체의 종류를 쓰는 문제입니다. 인화성 액체는 3가지로 분류하는데 인화점이 23도 미만이고 두 번째도 인화점이 23도 미만이고 세 번째는 인화점이 23도 이상과 이하를 구분해야 합니다. 촉이 끓는 점이 35도 이하인 물질, 촉이 끓는 점이 35도를 초과하는 물질, 여기에서 초과와 인하가 구분됩니다. 세 번째는 23도 이상, 60도 이하인 물질, 이렇게 확실히 구분해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의 작성 및 비치가 제외되는 대상 5가지를 쓰시오.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비치가 제외되는 물질을 쓰는 문제입니다. 원자력법에 따른 방사성 물질,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의료기구에 따른 의료기기, 총포, 도금, 화약류 등은 단속법입니다. 그래서 단속법에 따른 화약류,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과 향정신성 의약품, 마약도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MSDS 11가지 중 문제에서 요구한 5가지를 확실히 아는 것 순서대로 쓰시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2가지 쓰시오.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쓰는 문제입니다.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며 국가의 재해 예방책에 따라야 한다. 건설물을 설계하거나 건설하는 자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소작업대를 이용하는 경우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을 5가지 쓰시오. 고소작업대를 이용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을 쓰는 문제입니다. 안전모와 안전대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한다. 관계자 외에 출입금지한다. 적절한 조도를 유지한다. 통로는 75룩스, 보통 작업은 150룩스 이상이죠. 전로에 접근하여 작업할 경우 감전사고를 예방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다. 전환 스위치를 다른 물체로 고정하지 않는다. 정격 가정을 초과하지 않는다. 모든 기계가 정격 가정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작업자가 작업대를 벗어날 때는 붕대도 아래로 내리고 브레이크로 고정하고 키도 뽑아서 분리하고 이탈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이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통해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을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
이러한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경우를 4가지 쓰시오. 구축물의 안전조치사항을 쓰는 문제입니다. 구축물 인근에서 굴착, 향타작업 등으로 침하 또는 균열이 발생하여 붕괴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구축물이 지진, 동해, 부동침하 등으로 균열이나 비틀림 등이 발생하는 경우, 구축물이 내외부의 영향을 받아 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화재 등으로 구축물이 내력이 심하게 저하되는 경우,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았던 구축물이나 재사용할 경우 재사용하기 위해서 안전성을 검토해야 한다. 잠재적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는 이 6가지는 구축물의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사항이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